2023년도 1월 20일 희귀한 말기 사기 진단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조금 창백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암이 사기가 될 정도로, 암의 크기가 12cm, 이 오렌지만한 사이즈가 될 정도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제 등을 찌른다면, 그래서 뒹굴뒹굴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제가 있는 이 뉴욕도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 이제 90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정말 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2023년도 1월 20일 희귀한 말기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리였죠. 정말 얼굴이 붓고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제가 10일 동안 병원에서 각종 다양한 검사들을 다 받고, 그리고 희귀한 말기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테이지 4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떠한 증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2023년도 1월 20일 희귀한 말기 사기 진단을 받았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증상은 2022년도부터 증상이 있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암의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체중이 많이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통 76kg 정도를 유지했는데요. 체중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살면서 제가 특별히 제 몸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다가 체중계를 비치해 놓았다면 제가 체중을 재면서 알 수 있었을 텐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몸무게를 잴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중 목욕탕도 없고요. 그런 곳에 갈 일도 없기 때문에 제 몸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조금 창백하고, 그리고 얼굴이 볼살이 좀 많이 빠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 그렇게 체중이 빠지면 이해가 되긴 될 텐데요. 이제 저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를 안에 공사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공사로 인해서 또 정말 너무 힘든 일로 인해서 조금 피곤하고 또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다 모든 증상들이 암에 걸린 증상들이었는데, 그저 제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해서 또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이 가장 위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절대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시거나 또는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암이 사기가 될 정도로, 암의 크기가 12cm, 이 오렌지만한 사이즈가 될 정도로 그렇게 몰랐으니 제 스스로 제가 판단했을 때 정말 무지하고 정말 제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암에 걸리면서 자가 진단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끼워 맞추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2022년도 10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등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등이 왜 이렇게 아픈가? 어깨가 너무너무 아프고요. 어깨하고 등이 아파서 내가 너무 무리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바로 그 이틀 전에 안 하던 아령을 제가 이제 몸을 다시 좀 만들어 보고 운동을 하겠다고 아령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령 운동을 갑자기 너무 무거운 것들을 들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결리고 등이 아플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등이랑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침대에서
뭐 하루 이틀을 잔 게 아닌데 갑자기 그날은 제가 이 팔을, 왼팔을 이 침대 바깥으로 이렇게 침대 바깥으로 내놓고 자면서 어깨가 결리고 여기에서 담 증상이 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팔을 침대 바깥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어깨가 아프고 담이 왔다.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끼워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펼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고 어깨가 아프고 등이 아프구나. 하루는요,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침대에서 좀 늦잠을 자고 뒹굴뒹굴 하면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깨하고 등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평생 살아보면서 그렇게 어깨와 등이 아픈 것을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자면요, 칼로 등을 찌르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제 일반 칼이라고 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플라스틱 칼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만약에 누군가 제 등을 찌른다면 딱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등과 어깨와 옆구리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뒹굴뒹굴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에멀전시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어가지고요. 갑자기 통증이 멈췄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기암의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제 등을 찌르는 그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10여 분간을 제가 소리를 지르고 그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막 고통을 호소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얼굴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조금씩 붓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에멀전시 응급실에 실려가기 바로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조금씩 얼굴이 붓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얼굴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 부으면서요, 침대에 이렇게 평평하게 누우면 피가 쏠려가지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병원을 안 가고 무엇을 하셨는지. 병원을 갔죠, 여러분. 당연히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제 개인 주치의를 만나서 이 상황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에 걸리면서 제가 새롭게 지금 깨달은 것들은요, 제가 무언가를 그 의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제가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서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병원에 가서 주치의를 만나서 의사랑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고 등이 아프냐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자 제가 운동을 하다 다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뭐 아팠던 그 시점은 맞지만 운동이 아니라 암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의사에게 무거운 아령을 들다가 다쳤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그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CT를 찍거나 MRI를 찍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 맨소레담이나 미국에서는 뱅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많이 바르고 그러면은 이제 괜찮아지고 또 그리고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처방을 줬습니다. 그거를 등에다가 또한 어깨에다가 제가 3개월이 넘도록 그거를 엄청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호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벤게이 그거를 거의 한 5통, 6통을 제가 가까이 썼는데도요. 호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무지하고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벤게이를 사용을 했을 때 빨리 어깨가 또는 등이 호전이 되지 않으면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제 나이가 40인데 이 40에 암이라는 거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은 가족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운동을 하다가 어깨가 다쳐서 그 어깨가 등 쪽으로 내려가서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복부에 3cm의 암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요. 갑자기 이 배가 정말 쿡쿡 찌르는 그 강도가 너무 세면서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그랬던 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장이 잘 좋지 않아서 평상시에도 규칙적으로 평상시에도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러려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음식으로 인해서 라면을 먹거나 인스턴트 푸드를 먹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절대 자가 진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이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께 또 다시 두 번째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이 알러지 반응이라는 또 그런 그 오진을 내려요. 알러지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이 붓는다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만 제 문제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도 오진을 내렸습니다. 알러지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얼굴이 붓는 거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슴 안에 이만한 오렌지만한 암덩어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복부에도 암이 있었는데요. 가슴의 통증은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부으면서 피가 쏠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제가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피가 토하면서 제가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암이 많이 퍼져 있는 말기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말기암 증상은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등이 아프거나 옆구리가 아프거나 또 어깨가 아프거나 특별히 등이나 옆구리가 아프면 암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등이 옆구리가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그 고통으로 그 옆구리와 등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또 버티고 또 2달간, 3달간을 버티다가 마침내 병원에 실려가게 된 것이죠. 의사 선생님의 오진도 있었고 또 제가 그 상황들이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끼워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제가 일을 하려고 이 드릴을 가지고 전동 드릴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전동 드릴을 박다가 이쪽에 담이 오는 겁니다. 갑자기 이쪽에 담이 오면서 어깨가 너무 아프고 옆구리가 많이 아픈 그런 증상들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암의 증상은 내가 평상시에 갖지 못한 몸에 반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갑자기 얼굴이 붓는다거나 또는 무언가 몸에 암이 조그만한 것이 있더라도 바로 이 몸은 반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아주 작은 암이 있더라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폐에 제가 아시는 분은 폐에 아주 조그만한 1cm, 1.5cm의 이 암이 있는데요. 그분이 계속 기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호흡이 가쁘고 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 닥터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암에 걸렸던 분들의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맞더라고요. 갑자기 피곤하거나 갑자기 내 몸에서 생기지 않는 새로운 반응들이 생긴다거나, 특히 기침을 한다거나 또는 호흡이 가쁘거나 아니면 호흡을 쉬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갑자기 피곤하거나 갑자기 몸무게가 확 줄거나 아니면 머리에 혹시 종양이 있거나 암이 있는 분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얼굴이 붓는다거나. 제가 얼굴이 부었던 이유는 피가 뇌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 암덩어리가 12cm만한 이만한 암이 여기 있으니 그게 얼마나 그 피가 공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계속 부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알러지 반응으로 그거를 진단을 내리시고 알러지 처방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먹어도 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그 증상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국은 어떤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내 몸이 너무 아프거나 또는 내가 무언가가 지금 몸에 증상이 있고 암에 혹시 걸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혹여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빨리 응급실에 가셔서 응급실에 얼전트한 그 상황으로 가셔서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 찍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가진단, 저는 모든 것들을 멈췄습니다. 스스로 자가진단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고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들을 판단하시고 자가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고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CT를 찍어보거나 MRI를 찍어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CT나 MRI를 찍지 않고 그것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오진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여러분들 이러한 증상이 혹여 있으시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CT나 MRI를 찍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자가 진단을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으로 정기검진을 맞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약을 사용하거나 또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라면 병원에 가셔서 CT를 찍거나 MRI를 찍어보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난 뒤에 깨달은 사실은요. 암이라는 것은요. 1기였다가 할지라도 2기로 3기로 4기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암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암에 걸리고 난 뒤에 깨달은 커다란 사실은요. 제가 오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또한 최고의 의사 선생님은 최고의 수술 집도의 선생님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 또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